자, 오늘 할 게 이거 마지막이에요. 형상 관리 몇 개 안 돼요, 그죠? 여기도 문제 자주 나와요. 아까 그 ISO, IC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요건 좀 봐줘야 돼요. 자, 일단 형상 관리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? 형상 관리가 뭐예요? 형상 관리. 개발 전 과정에서 나오는 산출물의 버전을 관리한다라고 써 있어요. 여기서 이제 포인트 되는 단어는 산출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전 관리죠. 그 버전이 중요한 건데 산출물이라는 거는 개발하면서 뭔가 도출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. 생산되는, 도출되는 그런 물건들 얘기하는 거예요. 우리가 뭐 테스트를 하면 결과가 생성되고 아니면 뭔가 계획을 짜면 계획서가 나오잖아요.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막 인터뷰를 하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심지어 코드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. 그런 것들이 다 산출물입니다. 그런 산출물들의 버전을 관리한다라는 건데 그럼 버전은 뭐예요? 버전. 우리가 그냥 버전 2, 버전 3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. 그게 그 버전이 이 버전이에요. 무슨 얘기냐면 이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산출되었고 그 다음 시점에는 저런 것들이 산출되었고 그 다음 시점에는 그런 것들이 산출되었다라고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. 그걸 형상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기록 추적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할 때 어느 당시에 어떤 결과물이 있었고 지금이 이게 어떻게 바뀐 거고 이런 걸 추적을 할 수가 없으면 개발 단계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제 수정을 가해야 되고 아니면 다시 되돌릴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산출물에 대한 버전 관리를 좀 그 한 단어로 형상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적어놨듯이 프로세스, 실제로 이렇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겠죠. 자, 맨 처음이 뭐냐면은 형상 식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. 형상 식별. 이게 형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이 단어가 적혀 있으면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약간 뭉뚱그려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이 식별이 뭐예요? 식별. 구별, 식별할 때 식별. 자, 구별이라는 거는 이것과 이것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찾아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식별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형상이라는 거는 산출물에 대한 버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. 자, 형상 식별은 뭐예요? 그러면 산출물의 버전이 정확하게 뭔지 인식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? 그 형상 식별에서. 이쪽에다 적어 놓을까요? 베이스라인. 베이스라인을 설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. 자, 베이스라인이 뭐예요? 해석해봐. 그냥 그대로. 베이스가 기준이잖아요. 이건 선이고, 기준선. 기준선을 정하자는 얘기예요. 개발자들이, 뭐 혼자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,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하다 보면, 어떤 시점까지 내가 개발을 했고, 그 다음에 어떤 시점으로 되돌릴 건지, 그런 것들을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죠. 자,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개발이 완료된 딱 거기까지를 뭐 베이스라인 예를 들어서 뭐 버전 1로 하자. 그 다음을 뭐 버전 1.5로 하자. 이런 식으로 정해 놓는 거예요. 그러면 개발을 수정을 하거나 되돌릴 때도 버전 1.5 단계에서 수정을 하자.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 너 그 함수 만들 때 있잖아.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겠죠.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. 여기까지가 베이스라인 뭐 버전 1이고 그다음에 버전 2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게 베이스라인을 설정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다음에 뭐예요? 형상 통제죠? 어디 갔어? 있다. 자, 2번이 이게 형상을 안 쓰고 그냥 그 단어만 쓸게요. 2번이 통제예요, 통제.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냐? 버전을
마구잡이로 만들지 말라는 소리예요. 통제를 하겠다. 그래서 아예 뭐 못 다니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개념이 아니고,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통제한다라고 하면 그 도로를 아예 막잖아요. 그죠? 자, 근데 여기서의 통제는 막는다라는 개념보다, 물론 막는 것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수정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막는 게 핵심이에요. 정상적인 건 가고,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걸 막는, 사실 통제보다는 제어에 가깝습니다. 통행 제어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.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. 무분별한 수정. 이걸 막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전 1이에요. 버전 1에서 그 어떤 기능을 몇 개 수정을 했어요. 수정을 해놓고 야, 이걸 버전 2로 하자,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그 생각을 이제 다른 개발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. 때론 뭐 동의할 수도 있고요. 근데 이거를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 같은 걸 열어요. 자, 그래서 야, 개발자 A가 기능 이렇게 3개 추가해서 버전 2를 만들자고 하는데 어때? 이게 물어봅니다. 그러면은 그거 좋아,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버전 2가 되는 거고, 그게 아니라 그 기능 요거는 빼자, 아니면 요거 조금 더해서 이렇게 만들자,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기준선을 딱 잡는 거죠. 다시 그게 이제 요거 형상 통제입니다. 그래서 무조건 누가 하나가 한 명이 이제 무조건 버전 2 이거 하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통제를 통해서 베이스라인을 이렇게 정하자라고 했으면은 얘를 문서화 시켜야 돼요. 꼭 전자문서, 뭐 종이문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명시하는 거죠. 그게 상태 보고입니다.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정하기로 했어 하고 이제 전체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. 아니면 뭐 클라이언트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책임자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주변한테 알린다든지 그 개념이에요. 자, 그래서 새로운 베이스라인이 정해졌어, 아니면은 이 논의된 건 기각됐어,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. 정해주는 거고요. 그 다음이 감사해요. 자, 여기 제일 마지막이죠. 항상 우리가 개발이 끝나면 항상 어떻게 해요? 테스트를 하죠. 똑같은 거예요. 이제 상태를 새롭게 정했잖아요. 그러면 그 새롭게 정한 상태가 올바른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거죠.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으면 그 버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게 요 감사의 개념이에요. 자, 요거 자체가 의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. 근데 단순히 그냥 외운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 거고, 실제로는 요 단계 정도, 그리고 이 단계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정도를 간단하게만 알고 있어도 이제 보기에서 이건 확실히 아니야, 이렇게 고를 수 있을 겁니다. 요 정도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물론 형상 관리를 하면서 형상 관리 관련된 도구라든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명령어 이런 것들 나오는데, 그런 명령어들은 잘 나오지도 않고 일단 여기 파트에서 공부할 건 아니에요. 나중에 뒤쪽에서 배울 겁니다. 요 정도까지만 일단 보는 걸로 하죠.